정동원 군이 방송에 나와서 임영웅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동원, 임영웅 영탁이 잘 사줘. 옆에 보면 2,000원 내 전화 후에 안 받아. 이게 뭐냐면요. 이수근 씨가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던 삼촌들 중에 가장 지갑을 잘 여는 삼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동원 군이 돈을 준다기보다는 눈치를 채고 사주는 형들이 있다. 영웅이 형이랑 영탁 삼촌이 잘 사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정동원 군을 조카처럼 생각하잖아요. SNS에도 동원이 보고 싶다고 이렇게 가끔 SNS에도 올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선물을 정동원 군에게 선물한 것들을 또 정동원이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이 임영웅 씨의 정동원 군의 사랑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와서도 이 영웅이 형하고 영탁 형이 잘 사줘요 이렇게 말을 하는 정도니까요. 그래서 근데 마침 이 스튜디오에 이찬원 씨가 방문을 했습니다. 왜 방문을 했느냐? 이찬원 씨도 JTBC의 톡파원 25시라는 그런 방송의 MC를 맡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붙어 있었나 봅니다. 옆 스튜디오라서 이찬원 씨가 정동원 군이 나왔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정동원 군이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오고 이 정동원 군이 하는 이야기를 이찬원 씨가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즘 내 전화 안 받는구나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재밌는 이야기였겠죠. 요즘 정동원 군이 진짜 키가 많이 컸습니다.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본인의 키가 171cm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연자들 중에서 민경호 씨나 이런 분들이 볼 때마다 키가 큰다. 난 깜짝깜짝 놀란다. 얼굴도 점점 잘생겨지고 있다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이 정동원 군 아버지도 키가 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한 80까지는 너끈히 자랄 것 같아요. 정동원 군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이 정동원 군이 나오면은 그렇게 이 패널들이 돈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이번 방송에서도 동원이는 청소년 재벌 아니냐, 자수성가 탑3 안에 들 것이다, 누가 돈 관리하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정동원 군이 아버지가 관리하다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 전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동원 군한테 돈 얘기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고등학생이에요. 정동원 군이. 이 고등학생한테 너 돈 잘 벌지? 너 뭐 얼마 벌었니? 돈 관리 누가 하니? 뭐 한강뷰 아파트 산다며? 뭐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뭐 동원이가 돈을 잘 번다. 청소년 재벌이다. 이렇게 직접 번 수익이 청소년 중에 손꼽힐 정도다. 이렇게 한강뷰 앞에 정동원 군이 서 있고 옆에 막 피규어가 막 있고요. 그리고 자수성가했다. 그리고 명품 많이 사 입어서 삼촌들한테 아주 혼이 났다. 임영웅 그리고 뭐 장민호 이런 형들이 그 동원이를 혼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진짜 명품인 거다. 이렇게 너 명품 많이 사 입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삼촌의 마음, 형의 마음으로 충고를 해준 거죠. 그런데 그 정동원 군이 자기가 한동안 명품에 빠져 있다가 최근에는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은 너무 창피해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앉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너무 어린 나이인데 1년 전부터는 자신이 직접 돈 관리를 한다고 직접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인도 안 된 고등학생이 내가 직접 돈 관리를 한다는 것이 저는 똑똑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과히 맞는 이야기일까? 맞는 소리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원 군에게 가는 수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런 본인이 어떤 판단 근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아니면 저축을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이 아이가 있겠냐고요. 낮에 본인이 은행에 가서 이 은행 상담에 있는 직원들과 뭐 펀드를 할 건지 아니면 예금에 묶어놓고 적금에 묶어놓을 건지 이런 판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동원 군이 뭐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이거는 소속사에서도 이렇게 돈 이야기는 밖에 나와서 하지 않게끔 좀 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정동원 군은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준 게 맞습니다. 대학교나 돼서 아이가 좀 뭔가를 알 때 돈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아무리 자기가 직접 돈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해도 그걸 다 맡긴다는 거는
무리수죠, 무리수.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워낙에 또 뭐 박수홍 씨부터 장윤정 씨부터 뭐 부모가 돈 관리했어요. 형이 돈 관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하고 뭐 원수가 되고 안 보고 뭐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형을 고소를 해서 지금 형이 구속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박수홍 씨 아버지가 막 망치를 집에 들고 가서 박수홍 씨 가만히 안 놔두겠다. 법정에서도 정말 박수홍 씨를 내가 때리고 싶다. 막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아주 법정에 난리가 소란이 피어졌었는데 이런 안 좋은 예 때문에 정동원 군의 아버지는 정동원 씨에게 강하게 어필을 못할 겁니다. 내가 관리해줄게.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라는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웬만큼의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어른들이 통제하고 그리고 좀 강압적으로 해서도 좀 관리를 해주는 게 맞아요. 적어도 우리 최소한도로 대학 입학해서 그때 아이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임영웅 씨나 장민호 씨 같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따끔하게. 동원아, 그렇게 명품 입으면 안 돼. 동원아, 그렇게 돈 자랑하면 안 돼. 동원아, 그렇게 과시하면 안 돼. 제가 연예인 친구가 많잖아요. 연예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르대요. 갖은 고생을 해서 무명 때부터 쭉 올라와서 스타가 된 케이스와 그냥 어릴 때 갑자기 이제 스타가 돼서 이렇게 자라온 사람은 그 기간이 그 고생의 기간이 없잖아요. 고생의 기간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 고행의 길을 걷고 안 걷고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진작부터 스타가 된 사람들은 특별히 더 관리가 필요하고 멘탈 관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원군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변에. 임영웅 같은 형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들이 동원군이 잘못 나가는 방향들을 그냥 두지는 않겠죠. 이야기해주고 충고도 많이 해줄 것 같습니다. 정동원 군이 임영웅 씨를 얼마나 좋아하면 모든 그 라인 중에서 최고 꼭지점이 임영웅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각자의 라인을 갖고 있지만 그 라인은 자회사 개념이고 결국에 맨 위에는 본사는 임영웅이다. 임영웅 형을 가장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항상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임영웅이 뭐냐? 그랬더니 정동원 군이 황제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황제. 얼마나 영웅이 형처럼 되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롤모델이자 그리고 좋은 본보기가 되는 형이기 때문이죠. 정동원 군이 지금 현재도 아주 노래도 잘 부르고 착하고 심성이 바르고 때도 안 묻고 잘 주변에서 케어를 잘해주고 있는데 혹시나 기후에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웅이가 앉았던 자리에서 먹는 삼겹살이 최고다. 대구콘 잊지 못해. 여기가 그 임영웅 씨가 이 대구 콘서트에 와서 먹었던 그 고깃집 같습니다. 임영웅 씨가 거쳐간 그 모든 곳은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합정동에 고기를 먹으러 갔더니 거기 또 사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제가 그 홍대에 아는 분을 만나러 저녁을 이제 먹으러 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시다는 그분이 그 김치 삼겹살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썩 내키지가 않았는데 이 김치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이 집이 테이블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시끄럽고 막 그 옷에 막 김치 냄새도 배기고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곳입니다. 번화하고요. 식당이 독립된 그 룸도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당에 임영웅 씨가 와서 사인을 해주고 밥을 먹고 간 겁니다. 이 보통요, 임영웅 씨 정도 되는 탑스타들은요, 저는 이제 스타들하고 연예인들하고 밥도 많이 먹는데 꼭 가리는 게 있습니다. 1번, 룸이 있어야 한다. 2번, 그러면 적어도 내가 너무 오픈되어 있지 않고 내 얼굴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장소, 뭐 이런 거를 따집니다. 근데 임영웅 씨가 말씀드리잖아요. 홍대 합정 쪽에 임영웅 씨 단골 식당이 엄청 많다고요. 코리아 식당만 가는 게 아니라 뭐 돈가스집, 뭐 감자탕집, 삼겹살집 많이 다닙니다. 굉장히 편하고 털털한 그런 식당들이에요. 대부분이. 이 식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임영웅 씨 사인을 나중에 발견했어요. 물을 들어가러 하다 발견을 했나. 뭐를 하다 발견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도 오는구나, 임영웅 씨가. 최근에 온 것 같은데.
또 그 바로 옆집이 이명웅 씨 단골 돈가스 집이거든요. 그래서 와,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식당을 다닌다. 이명웅 씨가 얼마나 털털한지, 얼마나 정말 스타병이 안 걸린 건지, 스타병이 없는지를 정말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랬다. 네, 제가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또 어떤 팬 여러분들이 뭘 올리냐면요. 이명웅 씨가 얼마나 끼가 넘치는지 이것 좀 봐라.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올리신 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명웅 씨의 그 무명 시절 이야기입니다. 무명 시절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이 웃음소리 들리십니까? 이 웃음소리,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막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웃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다. 이런 반응이죠. 정말 무명시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 어디 시골에 있는 이 재래시장가 이쪽에 이때 모습인데, 물론은 이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명웅 씨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런 작은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정말로 너무, 와, 역시 이명웅이다. 와, 정말 이렇게 작은 무대에서도 이렇게 표정부터 동작까지 이 앞에 10명이 앉아있건 20명이 앉아있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진짜 프로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이명웅 씨의 이런 잔망미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무명 시절을 거쳐서, 이 고생했던 시절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뭐 LA 콘서트인지 첫 콘서트든지 다 이런 데서 스스로가 연마하고 갈고 닦은 실력들이, 그리고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잔망미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연습을 이후에도 성공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이명웅 씨는 이때도 이랬어요. 그냥 몇만 명 앞에 관객들만 놓고 나오는 그런 잔망미가 아니라 어느 시골에 20명, 10명이 있는 이런 무대에서도, 무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마이크밖에 없죠. 음향에는 좋습니까? 이런 작은 공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적은 분이 있다 하더라도 만족시켜주고자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들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아, 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아주 편안하게 기분 나쁜 일 있으면은 그런 마음들을 다 접고, 또 좋았던 일들, 감사했던 일들만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